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위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하던데, 자, 여러분들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A형 4번 문제인데요. 이거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명칭을 쓰는 문제이고요. 일단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단답식 명칭이나 단답식 기입하는 문제는 처음 1번, 2번에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오늘 기출에서 나온 문제는 보게 되면 4번, 5번, 9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뒤에 부분에 나오는 문제도 사실 수능처럼 그 지문이 길 뿐이지, 그 지문을 통해서 명칭을 쓰는 건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인지하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명칭을 쓰는 문제이고요. 무엇은 대처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술 습득 과정은 SMT와 유사하지만 VR을 이용해서 압박이 낮은 상황부터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구현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VR 시설에서 퍼팅 동작 시뮬레이션 이 훈련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SMT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스트레스 아마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SMT가 시험에 나오면서 뭐를 물어봤었냐면, 단계를 물어보고 그 단계의 한 곳을 빈칸으로 남겨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계를 적으라고 하고 옆에 개념을 서술하게 해놨거든요. 그 같은 정서와 스트레스 관리 같은 챕터에 그 스트레스 관리의 다른 이론의 SMT와 유사한 SI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SIT 이론은 스트레스 이노큘레이션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노큘레이션 트레이닝인 건데, 이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에요. 이노큘레이션이라는 게 접종이란 뜻이거든요. 예방 접종 같은 거예요. 예방 접종 같은 건데, 예방 접종이 어떻죠? 미리 약한 어떤 그런 병원체를 몸에 주입한 후에 거기 면역이나 항체를 형성해서 다음에 실제 강하고 어떤 강한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거에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 문장이 됩니다. 낮은 상황에서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구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현재 지문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줬죠? 그렇죠. VR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VR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 상황부터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구현하면서,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미 뭐 체계적 둔감화 이런 기법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묻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야겠죠. 낮은 상황부터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구현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SIT 스트레스 접종 훈련, 스트레스 이노큘레이션 선 트레이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단계가 개념화 단계, 기술 습득 단계, 적용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차후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명칭을 물어봤잖아요. SMT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MT에서 단계를 물어보고 각 단계 중에서 한 곳을 물어보고 명칭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라고 했다. 차후에는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개념화, 기술 습득, 적용 단계를 물어보고요. 그것을 실제로 한번 적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화 단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과 스트레스 대처 기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대화 형식으로 교육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술 습득 단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호흡 조절, 이완, 부정적 생각 중단, 성공 장면 심상, 긍정적 자기 암시 등의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배우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적용 단계에서는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 스트레스 수준을 점차 증가시키면서 배운 대처 기술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분들 꼭 나올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26년 A형 5번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체육 교수론과 관련되는 문제고, 주도성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찾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체육 수업 모형을 적용한 교수 방법이라는 걸 일단 맞춰야 돼요. 여기서 지금 밑에 문장이 힌트를 줬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제가 준 힌트가 아니고 실제 지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TGT, 이게 팀게임 토너먼트죠. 직소, STAD, 학생팀 성취 분단 모형 등의 과제 구조를 활용해 과제 활동을 설계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니 어떤 거죠? 주제하고
요 이제 과제 구조를 봤었을 때 TGT라든가 직소 STAD를 활용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뭐죠? 그렇죠. 협동학습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부분이 지금 협동학습 모형의 주도성 프로파일이에요. 주도성 프로파일인데 이 주도성 프로파일에서 문제가 나왔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냐면 주도성 프로파일의 일단 요소가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상호작용, 학습 진도, 과제 전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각 모형마다 주도성 프로파일에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상호작용, 학습 진도, 과제 전개가 이제 교사나 학습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여튼 지금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내용 선정을 누가 하는 거냐, 교사가 하는 거냐, 학생이 하는 거냐, 수업 운영을 교사가 하는 거냐, 학생이 하는 거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이것을 문제로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밑줄을 친 부분 있죠. 이 밑줄을 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5번 문제에서 틀린 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 틀린 거를 찾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내용 선정은 누가 하는 거야? 수업 운영은 누가 하는 거야? 과제 신 누가 하는 거지? 참여 형태는 누가 하는 거야? 상호작용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학습 진도는 어떻게 돼? 과제 전형은 어떻게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번엔 문장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암기한 이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협동학습 모형의 팀 선정은 교사가 하지만 학습 문제의 선정과 학습 진도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번이 내용 선정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학습 문제 선정은 교사가 하는 겁니다. 예, 학습 문제 선정은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번 팀 과제 활동 참여를 전후로 수업 운영에 권한은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양된다. 이게 이제 수업 운영과 관련되는 건데 수업 운영은 보게 되면 학생과 교사 주도적인 부분도 있고 학생 주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간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문장이 되어 있고요. 학생이 팀 활동을 참여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을 격려하고 충고, 조언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사실 뭐 협동학습 모형뿐만 아니라 어느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여기 팀이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학생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을 격려하고 충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각 팀은 새 과제를 소개하는 시점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와 시간을 정한다. 이거 과제 전개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제 전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새 과제를 소개하는 시점은 이제 이 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는 겁니다. 교사가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1번과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팀원 사이에서 일어난 참여 형태는 학생 주도적이지만 사회성 발달을 위해 교사는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이제 참여 형태가 상호작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2, 3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상호작용 부분이 사회성 발달을 위해 교사가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5번 문장 있죠. 5번 문장 제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5번 문장은 시험에 나왔어요. 저번 시험에서는 이 5번 문장을 쓰는 게 나왔어요. 이 참여 형태적인 부분이 상호적인 부분과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학생들은 적절한 시기에 주도할 사람을 결정하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참여 계획을 확정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각 팀들 사이에서 학생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부분이고요. 상호적인 부분은 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교사가 질문을 한다. 질문한다는 건 서로 이제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호작용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은 저번 시험에서 요걸 쓰는 게 나왔고 요번에 이제 문장으로 주고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운동 생리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거 1번은 이제 좀 약간 새롭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1번 같은 부분이 좀 새롭게 나온 부분이긴 한데 이미 이 챕터가 나왔어요. 챕터가 나왔고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과목 특성상 다른 이론이 나오고 이 이론이 나올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이 단계라든가 단계의 개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게 계속 나오는 문제이죠. 모형의 명칭 맞히는 문제, 모형의 추제 맞히는 문제, 과제 구조 맞히는 문제, 모형 주도성 프로파일을 맞히는 문제.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나오는 문제고 3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3번 같은 부분 첫 번째 문제 카본의 공식 이미 과거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나왔는데 이번 과거에 어떻게 나왔냐면 과거에는 이 카본의 공식을 이용해 갖고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이 목표 심박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아요. 카본의 공식을 아냐를 물어보는데 목표 심박수를 줬어요. 이번에는 아예 140 bpm으로 줬고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220 빼기 나이죠. 그다음에 안정 심박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775 bpm.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돼요.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를 넣으면 나올 거고 여기가 계산이 되죠. 운동 강도 x를 놓으면 되고 안정 심박수를 여기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단순 산수 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 심박수 여유 심박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거 그냥 제가 담이 생략을 넣어볼게요. 140은 최대 심박수 22 빼기 나이니까 15가 되는 거겠죠. 15 괄호를 묶어주고요. 여기서 안정 심박수를 한 번 더 빼는 거죠. 안정 심박수 75. 그 다음에 가로를 한번 다시 묶어줄게요. 중가로를 묶어주고 중가로 묶어주고 운동 강도 곱하기 x 더하기 안정심박수 75 ppm 이렇게 해도 x 구하면 되는 문제죠. 이거 단순 계산 문제니까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운동의 기대 효과에서 이제 틀린 거 두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쉽죠 이거.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나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안정시 산화 스트레스 감소.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안정시든 뭐 운동시든 이제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제 스트레스의 저항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자, 2번 고밀도 콜레스테롤 증가. 맞습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이제 HDL이라고 하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LDL. 지방 조직, 혈관, 신생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지방 조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조직이든 뭐 근육 조직이든 아니면 뭐랄까요 무슨 조직이든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증가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좀 더 많이 가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의 혈관 신생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안정시 혈압이 감소되죠. 그래서 고혈압 같은 거 있었을 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인슐린의 민감도가 감소,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은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근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항도가 감소한다. 이런 표현, 인슐린 저항도 감소하는 거고 민감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틀렸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이제 굉장히 단답식 문제입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공통된 분비설 부신 수질이고요.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도 분비되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부신 수질과 교감 시설 말단에서 분비되는데 공통된 분비선이라고 했으니까 부신 수질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시리즈 24번 1번 2번 3번 봤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계속 보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느끼는 건데 계속 같은 문제가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해당 출제되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영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굿 예의 정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